이 쌍둥이를 대성건설에 기부해 주세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여성이 긴박하게 구세군 자선 냄비에 쌍둥이 아이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기부한다니요. 그것도 재계순위 3위의 대성건설에 기부한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자선 냄비에 기부된 것일까요? 이 사연은 창작되어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8시, 명동 한복판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 냄비 앞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자원봉사자 이경숙이 냄비 옆에서 종을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해 주세요. 젊은 연인이 지나가며 1,000원짜리 몇 장을 넣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경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여인이 쌍둥이 아기를 두 팔로 꼭 안고 다가왔습니다. 바구니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를 듣고 이경숙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지? 여인은 아기들을 자선 냄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이 아이들을 기부할게요. 이경숙이 깜짝 놀라며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작은 아기 둘이 이불에 쌓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기들이잖아요.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이경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김재호 팀장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경숙 씨, 무슨 일이에요? 김 팀장님, 큰일 났어요. 이경숙이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재호가 바구니를 들춰보니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이는 남매 쌍둥이가 포근한 이불에 쌓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아기들이네요. 방금 전에 여자분이 두고 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김재호가 바구니 옆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읽어봤습니다. 대성건설 회장님께 쌍둥이를 기부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어서 112에 신고해야죠. 잠깐만요. 대성건설 회장님께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일단 대성건설에 연락해 봐야겠어요. 김재호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대성건설 대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맞아요. 어서 연락하세요. 이 추위에 아이들이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이경숙이 바구니 위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성건설이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강 회장님께 직접 연락이 될까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용무이신지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정말 급한 일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비서실로 연결해 드릴게요. 몇 분 후 비서실장 박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성건설 비서실입니다. 실장님이시죠?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박태준이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생후 3개월 된 쌍둥이를 자선냄비 앞에 두고 가셨어요. 강 회장님께 기부한다는 쪽지와 함께요. 박태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쌍둥이를 기부한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명동 중앙로 구세군 자선냄비요.
롯데백화점 맞은편이에요. 박태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태준이 급히 회장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님, 지금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준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대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쌍둥이를 나에게 기부한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강대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박태준이 경호팀장과 함께 검은 벤츠 2대로 명동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30분 후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자선냄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경숙과 김재호가 안도의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오셨나요? 박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대성건설 비서실장 박태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요. 어서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김재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박태준이 바구니를 살펴봤습니다. 쌍둥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강 회장님께 안전하게 전해지는 거죠? 이경숙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돌보고 경찰에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이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차에 옮기며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으로 바로 가라. 최대한 빨리 가지만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히. 네, 실장님. 경호팀장이 뒤따라 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회장님도 당황스러워 하시던데. 차량이 평창동 강대성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준이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강대성이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작게 칭얼거리며 눈을 뜨자 강대성의 얼굴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강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회장님께 전해달라는 쪽지와 함께요. 강대성이 쪽지를 집어 읽어보더니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엄청난 충격이 스쳤습니다. 진우다. 진우의 어린 시절과 똑같아. 박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대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코 모양도, 눈도, 인매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도련님과 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닮은 정도가 아니야. 판박이야, 판박이라고. 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진호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웬 소동이? 강진호가 거실에 바구니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호야. 강대성이 일어나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이들이요? 보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진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기 하나가 깨어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쉿! 목소리 좀 낮춰. 강대성이 아이를 달래며 강진호를 제지했습니다. 형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들은 진우와 너무 닮았어. 강진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진우 아이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진호야,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굴러온 아이들인지도 모르는데. 강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했습니다. 강대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요? 박태준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김 원장에게 연락해. 극비리에 이 아이들과 진우의 DNA를 비교하는 거다. 강진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설마 진짜 믿으시는 건 아니죠? 누군가 우리 집안을 노리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이다. 이건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형님을 이용하려는. 강대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생을 제압했습니다. 진호야, 내 판단에 맡겨라.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 아니냐?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아이들을 따뜻한 곳에 뉘어드려야겠습니다. 그래, 진우 방으로 데려가라. 강대성이 지시하자 강진호가 발끈했습니다. 형님, 도련님 방에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들이신다고요? 내 집이다. 내 마음이야. 강진호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새벽 강대성이 서재에서 김 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응급으로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대성이 전화기를 꽉 잡으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99.9% 확률로. 도련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강대성이 잠시 말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가? 네, 몇 번을 재검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맙다. 절대 비밀로 해주게나. 전화를 끄는 강대성이 진우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는 쌍둥이를 보며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내준 거구나. 강대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손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너희 아빠처럼 훌륭하게 키워줄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99.9% 확률로 진우의 아이들이 맞다.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 믿느냐? 강진호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왜 아이들을 버리고 간 겁니까? 그것도 알아봐야지. 형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사에 어떤 타격이 올지. 강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 아이들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다. 목숨을 걸고요? 그렇다. 이 아이들은 진우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야. 강진호가 이를 악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203호에서 윤서가 창밖 평창동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윤서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며 혹시 아이들 소식이 나왔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는 안 나왔네. 무사히 회장님께 전해진 걸까? 며칠 후 강대성이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듯이 남자아이는 민준이, 여자아이는 서연이다. 박태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식으로 등록해야지. 이 아이들은 강가의 정식 후계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대화를 복도에서 몰래 듣고 있던 보안팀원 조 실장이 화장실에서 강진호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려고 하십니다. 강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계속 지켜봐. 일주일 후 밤 11시 갑자기 서연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강대성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연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강대성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 있자 강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박태준이 급히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는 사이 강대성이 서연을 꽉 안고 달래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강대성이 서연을 안고 의료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강진호가 나타나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진호야,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그 아이 때문에 형님까지 고생이시네요. 강대성이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형님께서 건강을 해치시는 건 아닙니까? 진호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고요? 강대성이 서연을 더욱 꽉 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다. 손주들이라니.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확신하세요? DNA 검사 결과가 거짓이란 말이냐? 강진호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단순한 감기예요. 해열제 쓰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강대성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 강진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요. 무슨 뜻이냐?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성이 강진호를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진호야, 선을 넘지 마라. 다음 날 강대성이 박태준을 불러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실장, 아이들을 자선 냄비에 둔 여자를 찾아라. 네, 어떻게 찾을까요? CCTV 분석부터 시작해라. 하지만 절대 진호 쪽에서 먼저 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대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그 여자를 먼저 찾으면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찾아라.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만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대성이 진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쌍둥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이 아이들을 반드시 대성건설의 주인으로 키우겠다. 너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내겠다. 박운이 바닥에서 발견했던 낡은 곰 인형을 들여다보며 강대성의 눈빛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곰 인형, 분명 진우 것이었어. 내가 어린 시절 가장 아끼던. 강대성이 곰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너와 깊은 사이였을 거야. 이 인형이 증거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태가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점점 커져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강진호 전무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이미연으로 과거 강진호의 비자금 세탁에 관련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연 씨, 내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알겠지? 강진호가 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무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미연이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 강진호가 서류 봉투를 이미연에게 밀어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강진우와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되는 거야. 네. 이미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라고 주장하면 돼.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버렸다고 하고. 하지만 전무님, 그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면 어때? 돈 되는 일이잖아. 강진호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어. 일만 제대로 해내면 나머지 5천만 원도 준다. 이미연이 봉투를 열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 돈을 다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예전 일들 다 까발릴 거야. 강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언론사 기자들을 미리 섭외해 둘 테니까 당신은 내일 오후 2시에 대성건설 앞에 나타나면 돼. 강진호가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가능한 한 처절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 강진호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미연이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시 외곽고시원에서 윤서가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단단히 착용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윤서가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댁,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윤서가 짧게 인사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도착한 윤서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늘 담당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윤서 씨, 오늘은 강남구 쪽으로 배정됐네요. 반장이 근무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업 차량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윤서는 휴대폰으로 대성건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들 관련 기사는 없네. 윤서가 안도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대성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강대성이 박태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자선 냄비 주변 영상을 모두 확인했는데 여성의 얼굴이 명확히 나온 장면은 없습니다. 박태준이 아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강대성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진우가 생전에 만났던 여성들 명단은 있나?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만 도련님께서 워낙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하셔서. 그때 강진호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형님,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계시네요. 진우야, 무슨 일이냐? 내일 이사회 안건 때문에 왔습니다. 강진호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강대성이 날카롭게 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사들에게 말했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이 갑자기 아이들을 키우신다고. 진호야, 설마 내가 흘린 건 아니겠지? 강진호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입을 놀린 거지?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택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다. 내일 이사회에서는 적절히 둘러대겠다. 강대성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이미연이 대성건설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내 아이들 돌려줘요. 제발. 이미연이 대성건설 정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진우와 하룻밤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빼앗아가면 되는 건가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상황을 구경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성건설에서 아이들을 빼앗아갔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이미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언제 강진우 씨와 만나셨나요? 아이들을 왜 자선 냄비에 두고 가셨죠? 이미연이 강진우에게 미리 받은 시나리오대로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만났어요. 하지만 하룻밤뿐이었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신 건가요? 아이들을 키울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선 냄비에. 이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강대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박태준이 급히 확인해보며 보고했습니다. 이미연이라는 여성입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진호 그놈이 꾸민 일이군. 강대성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강진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밖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호야, 내가 시킨 일이지?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진호가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 뒤를 조사해봐라. 분명 조작된 증거가 나올 거다. 강대성이 박태준에게 지시했습니다. 오후 3시 이미연의 기자회견 영상이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의 손주 유기 및 탈취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성건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는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에서 윤서가 TV 뉴스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뭐야? 뉴스에 나온 이미연의 모습을 보며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들 엄마라고? 말이 안 돼. 윤서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대성건설에 전화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전화하면 들킬 수도 있어. 어떡하지? TV에서는 계속해서 이미연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포기했어요. 이미연의 거짓말을 들은 윤서가 분노에 떨며 일어났습니다. 진우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밤 11시 강대성이 저택 서재에서 곰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이 인형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강대성이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등 부분에 미세한 봉제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강대성이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보니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혹시? 강대성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던 그때 박태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미연이라는 여성의 뒷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역시 강진호 전무님과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전무님의 비자금 세탁에 이용됐던 업소에서 일했어요. 강대성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놈이 역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다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하자. 그리고 진짜 엄마를 반드시 찾아야 해. 강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성의 행방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때 강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사회에서 형님의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강진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이사들을 부추긴 거지?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주주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강대성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군.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대성건설을 둘러싼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퇴한 전직 형사 이팔봉이 강대성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대성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 전 도련님 사고를 담당했던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해 왔거든요. 이팔봉이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설명했습니다. 얼마를 원한다고 하더냐? 10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 대신 진우 도련님 사고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강대성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놈이 뭘 안다는 거냐?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영상이 강진호 전무손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에 제3의 차량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3의 차량? 네, 강진호 전무가 보낸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팔봉이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대성이 잠시 말을 잃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팔봉아, 그놈을 만나자.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내일 밤 10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알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 시각 강진호의 비서실에서 비서팀장 정민석이 강진호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윤서라는 여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있다고? 강진호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도시 외곽고시원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냐? 네, 확실합니다. 정민석이 사진을 보여주며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 그 여자가 내일 은행에 갈 예정입니다. 강진우 도련님 명의로 된 금고를 찾으러요. 강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고? 무슨 금고 말이야? 1년 전에 개설된 것 같습니다. 분명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거예요. 강진우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 여자가 은행에 나타나는 즉시 붙잡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강진호가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지시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대성의 서재에서 박태준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정민석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 결과가 나왔다는 거냐? 정민석은 사실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심어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강대성이 깜짝 놀라며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정민석이?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강진호 전무의 모든 계획을 회장님께 실시간으로 보고해 왔어요. 그럼 진호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냐?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일 윤서 씨를 납치할 계획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강대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겠군. 네,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윤서가 변장한 채 시내 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고를 찾으러 왔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분증과 금고 열쇠를 보여주세요. 윤서가 가방에서 신분증과 작은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한 후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금고실에서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돈 대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서가 서류를 꺼내 확인해 보니 대성건설의 차명 주식 명부와 강진호의 범죄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이런 걸 숨겨뒀구나. 윤서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급히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은행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윤서가 자신의 차를 찾아가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윤서 씨죠?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윤서가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강진호 전무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확인 좀 해보죠. 남자들이 윤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다른 검은 세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새로 나타난 경호원들이 윤서를 보호하며 외쳤습니다. 강진호 쪽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지 저들은? 혼란 속에서 윤서가 강대성이 보낸 경호팀의 차에 타고 도망쳤습니다. 차 안에서 경호팀장이 윤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서 씨, 강 회장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강 회장님이요? 네,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30분 후 윤서가 도착한 곳은 강대성의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강대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강대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왜? 일단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윤서가 소파에 앉자 강대성이 마주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윤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으시죠? 강대성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볼 수 있나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대성이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려와 주세요. 몇 분 후 간병인이 쌍둥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3개월 만에 아이들을 본 윤서가 오열하며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윤서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강대성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서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진우가 남긴 메모리 칩의 암호를 알고 계시나요? 윤서가 깜짝 놀라며 강대성을 바라봤습니다. 메모리 칩이요? 강대성이 곰 인형에서 꺼낸 작은 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곰 인형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진우 오빠가... 네, 분명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겁니다. 윤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일까요? 언제였죠? 2022년 3월 15일이요. 강대성이 급히 컴퓨터로 가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리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으려면 저를 제거해야 한다고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넌 너무 순진해.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끼어들면 안 돼. 강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님이 직접 저를 죽이시겠다는 건가요? 누가 죽인다고 했냐? 그냥 사고로 처리하는 거지. 강대성이 주먹을 꽉 쥐며 떨었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형님,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진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조용히 회사를 떠나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증거는 모두 녹음했어요. 마지막 강진우의 말에 강대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윤서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니. 그때 강진호가 저택에 나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시나요? 강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강대성이 분노를 억누르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음성 파일 들으셨나요? 그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 형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이들과 여자의 목숨이 아깝다면 조용히 은퇴하시라고요. 강진호가 대담하게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증거를 내놓고 경영권을 넘기세요. 그럼 모두 안전할 거예요. 윤서가 분노에 떨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진우 오빠를 죽인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그 음성은 조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강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강대성이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주식 포기 각서에 서명하겠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형님. 강진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대성의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야, 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모를 거다. 그 순간 정민석이 나타나 강진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전무님, 게임 끝입니다. 정민석? 너는. 강진호가 배신감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은 이미 노출됐어요. 강대성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진호야, 이제 진짜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8시 절망적인 도주 끝에 윤서와 쌍둥이가 도착한 곳은 강대성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한적한 교회의 2층 주택으로 경호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윤서가 낯선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을 한 그 남자가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입니다. 진우의 대학 동기였어요. 진우 오빠의 친구시라고요? 윤서가 놀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우가 명함을 건네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로부터 당신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받았어요. 마지막 부탁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만에 하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윤서 씨를 꼭 도와달라고 했죠.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대성건설의 정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생전에 작성한 사후 증여 계약서입니다. 사후 증여 계약서요? 네, 자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당신과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윤서가 서류를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도왔거든요. 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 오빠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욱 확실하죠. 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강진호와 맞설 수 있을까요? 윤서 씨, 지금의 당신은 예전과 달라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대성건설의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라니요? 진우의 지분과 강 회장님이 당신에게 넘겨준 지분을 합치면 51%가 됩니다. 윤서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성건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진짜 주인이에요. 현우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강대성이 안전가옥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서 씨, 현우 변호사와 잘 이야기하셨나요? 네, 회장님.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윤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대성이 자리에 앉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 씨, 당신은 진우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환경미화원이었는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강대성이 윤서를 격려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윤서 씨,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강진호가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강대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요? 네, 강진호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할 때 말이죠. 현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윤서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강대성이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이제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엄마답게 행동하세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윤서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오후 2시 대성건설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강진호가 단상에 올라 이사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님들, 오늘은 우리 대성건설의 중요한 날입니다. 전무님, 회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하더군요. 강진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죠? 제가 임시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강진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근 회사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는데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죠. 강진호가 이사들의 반응을 보며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대성, 윤서, 현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저 여성분은 누구시죠?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어떻게 여기에? 윤서가 차분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입니다. 이사들이 의아해하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진우 씨의 연인이었고 현재 민준이와 서연이의 어머니입니다.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강진우 씨의 사후 증여 계약에 따라 대성건설의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다.
강진호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계약서는 위조야. 위조라면 법원에서 판단받으시죠. 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가 이사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와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생물학적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이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99.9% 확률로 강진우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강진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가짜야. 모든 게 조작이라고. 강대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동생을 제압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강대성이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제 아들 진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스크린에 진우와 강진호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강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무님이 정말 도련님을. 이사들이 강진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진호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조작이야. 음성 조작이라고. 현우가 법적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전혀 없다고 나왔어요. 이사들이 순식간에 강대성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진호 전무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해야겠습니다. 윤서가 이사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성건설을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 이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먼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모든 경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윤서의 계획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강대성이 윤서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윤서 씨, 이제 정식으로 대성건설의 경영을 맡아주세요. 회장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강진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호야, 넌 이미 끝났다. 강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강진호를 체포했습니다. 강진호 씨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진호가 수갑을 차며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냐? 두고 봐.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윤서, 강대성, 현우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성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진우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윤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잘해보겠어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녁 7시 대성건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명 경영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던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강대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윤서 씨가 진정한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강진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한 달 후 화요일 오전 10시 대성건설 본사 1층 로비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쌍둥이의 돌잔치와 대성사회공원 재단 출범식을 함께 치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윤서가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로비 중앙에서 직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비서실의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나요? 윤서가 차분하지만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객 접수부터 돌잡이 준비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다 도착했고 촬영 장비도 준비됐어요. 홍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윤서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협력업체 사장들, 언론사 관계자들, 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서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형 건설사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맞았다니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어느새 이렇게 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세군 이경숙 씨도 나타나 윤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날의 그 아기들이 이렇게 컸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이경숙 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죠. 제가 처음 발견한 아이들인데, 그날 이경숙 씨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윤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오후 12시 강대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민준이와 서연이를 양팔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깜찍한 분홍색과 하늘색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 품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준비는 다 됐나? 강대성이 손주들을 달래며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구나. 진우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윤서가 민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팔에서 손을 흔들자 하객들이 귀엽다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서연이가 인사하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하객들이 아이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민준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한가 봐. 강대성이 손주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1시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대성사회공원 재단 출범식과 민준, 서연 어린이의 돌잔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윤서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윤서가 단상에 올라 수많은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어요. 하객들이 진지하게 윤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20곳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윤서의 구체적인 계획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사업 계획에 영향을 주었나요?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꼭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두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이 윤서의 진정성에 크게 감동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투명성과 지속성입니다. 윤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후원금과 사업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단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실 건가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하객들이 윤서의 세심한 계획에 탄성을 내며 박수를 쳤습니다. 강대성이 손주들을 안고 단상으로 올라와 윤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민준이와 서연이의 첫 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강대성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따뜻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내리는 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이 강대성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돌잡이 상이 무대 중앙에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연필, 실, 돈, 공, 청진기, 마이크, 그리고 대성건설의 상징인 황금 안전모 등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민준이부터 돌잡이를 해볼까요?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강대성이 민준이를 돌잡이 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아, 뭘 골라볼까? 윤서가 옆에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황금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와, 민준이가 안전모를 잡았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건설업을 이어받을 운명인가 봐요. 할아버지 뒤를 잘 이어받겠네요. 한 하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강대성이 뿌듯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건설인이 될 거야. 세상에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렴. 이경숙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날 자선 냄비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컸다니. 맞아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연이 차례네요. 윤서가 서연이를 돌잡이 상 앞에 앉혔습니다. 서연이는 오빠보다 신중하게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연필을 잡았어요. 학자가 될 상이네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하객들이 즐거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가 서연이를 안고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강대성이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준이는 건설업, 서연이는 학자라니 정말 좋은 조합이구나. 아버님,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됐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오후 3시 점심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성건설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뷔페가 차려졌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윤서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바꿔놓다니. 재단까지 만들어서 사회 공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변호사도 참석해서 윤서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서 씨, 오늘 정말 완벽한 행사였어요. 현우님 덕분이에요.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우도 하늘에서 정말 뿌듯해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윤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후 4시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윤서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재단 사업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민준이, 서연이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윤서가 한 분 한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녁 6시 대성건설의 주가 현황이 저녁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대성건설의 주가가 오늘 장마감까지 8% 상승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던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회공헌 재단 출범과 투명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박태준이 옆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협력업체들도 재단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단 업무를 시작해야겠어요. 윤서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녁 7시 강대성과 윤서, 현우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인 행사였어. 두 사람 모두 고생 많았어. 강대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수고하셨어요. 윤서 씨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우가 격려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윤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 강대성이 아들 생각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 분명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이 잠시 진우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 10시 평창동 저택에 도착한 윤서가 아이들 방에 올라가 잠든 민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오늘 돌잔치 정말 잘했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축복해줬단다. 앞으로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윤서가 아이들의 이마에 살짝 뽀뽀했습니다. 강대성도 서재에서 진우의 일기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우야, 윤서가 내 뜻을 정말 잘 이어받고 있어. 오늘 행사도 내가 원하던 방향이었을 거야. 민준이와 서연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강대성이 일기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강진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면회 온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강진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실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실수는 용납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행복한 모습들 다 봤어. 이제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내줄 차례야. 강진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밤 11시 평창동 저택 근처 숲속에서 망원경을 든 의문의 인물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타겟들 모두 귀가 완료. 불 꺼진 방 확인. 알겠다. 새벽 3시 정각에 작전 개시한다.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꿈속에서 진우와 함께 아이들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닥쳐올 거대한 위기를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평창동 저택에서 강대성이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강대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복도에서 순찰하던 경비원이 강대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119에 신고해라. 강대성이 간신히 말을 하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비원이 다급하게 윤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서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뭐라고요? 윤서가 급히 강대성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대성을 보고 윤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구급차는 언제 와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의료진이 강대성을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응급구조사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아이들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구급차에 탔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인 김 씨가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한 지 10분 후 또 다른 구급차가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짜 응급구조사들이 내려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가 간병인에게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길래? 아까 구급차가 이미 갔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아이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남자가 거짓말하며 설명했습니다. 간병인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때 다른 남자가 최루가스를 터뜨렸습니다. 으악! 간병인이 눈물을 흘리며 기침했습니다. 가짜 구조사들이 아이들 방으로 올라가 잠든 민준이와 서연이를 담요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조용히 해라. 한 남자가 아이들을 거칠게 다뤘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한 윤서가 수술실 앞에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택에서 간병인 김 씨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윤서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구급대원이라며 온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구급대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최루가스를 뿌리고 아이들을 강제로. 윤서가 병원을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택시를 잡아 타며 윤서가 기사에게 애원했습니다. 평창동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윤서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씨죠? 강진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강진호입니다. 아이들 찾고 있죠? 윤서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야?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요. 뭘 원하는데? 지금 당장 모든 지분 포기각서와 증거 파일을 가지고 혼자 와요. 강진호가 협박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강서구 폐공장 단지 3번 건물. 1시간 안에 와요. 만약 안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서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목적지 바꿔주세요. 강서구 폐공장으로. 거기가 어디 있는 곳인지. 제발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1시간 후 대성건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대. 정말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장님 아이들도 사라졌다는 소문이.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오후 2시 대성건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강대성의 응급실 이송과 후계자 납치설이 보도됐습니다. 대성건설 강대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또한 후계자인 쌍둥이가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사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투명 경영은 거짓말이었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구 폐공장에 도착한 윤서가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진호, 나왔어. 윤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층에서 강진호가 나타나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올라와. 혼자 왔죠? 그럼 내 아이들은 어디 있어? 서류부터 확인하고. 윤서가 계단을 올라가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지분 포기 각서하고 증거 파일. 강진호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아이들을 돌려줄게. 어디 있다고? 지하에 있어. 안전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강진호가 갑자기 칼을 꺼내 윤서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 뭔 소리야? 당신까지 살려둘 수는 없어. 윤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약속이 틀려. 아이들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잖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강진호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윤서가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윤서가 강진호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나만 죽이고 아이들은 살려줘. 안 돼.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 내 미래는 없어. 강진호가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조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조카?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윤서가 본능적으로 강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해치지 마. 둘이 몸싸움을 벌이는 중에 강진호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윤서 씨,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뭐야? 폭탄 기폭 장치야. 이 버튼 누르면 건물 전체가 날아가. 윤서가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래, 나는 이미 미쳤어. 다 같이 죽는 거야. 강진호가 웃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 후에 폭발한다. 난 비상구로 나갈 테니까 여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죽어. 강진호가 뛰어가며 도망쳤습니다. 윤서가 절망하며 지하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 왔어. 지하에서 철창 안에 갇힌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너희들 꼭 구해줄게. 윤서가 철창을 흔들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여는 거지? 열쇠가 어디 있어? 바닥에서 열쇠를 발견한 윤서가 급히 철창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출구가 막혔어. 윤서가 절망하며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도와줘. 그때 위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씨, 아래 계세요? 확성기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구조해 줄게요. 윤서가 아이들을 안고 울며 기다렸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곧 나갈 수 있어. 몇 분 후 천장이 뚫리면서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윤서 씨, 아이들부터 올려보내요. 특수구조대원이 내려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헬기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윤서도 구조됐습니다. 헬기가 이륙한 직후 폐공장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1분만 늦었어도. 구조대원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윤서가 아이들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가 옆에서 윤서를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해요. 강진호는 어떻게 됐어요?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났어요.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한 윤서가 중환자실 앞에서 강대성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곧 깨어날 거예요. 의사가 알려줬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1시간 후 강대성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윤서야,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윤서가 아이들을 안고 강대성 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서연이 왔어. 강대성이 눈물을 흘리며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놓치지 않겠다. 윤서도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오후 6시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강대성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윤서가 급히 강대성을 말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나는 이제 괜찮아. 강대성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진호 그놈은 어떻게 됐나? 현우가 옆에서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던 강진호를 붙잡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어디서 잡았는데? 선착장에서 밀항선에 오르려다가 체포됐어요. 현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서 씨가 미리 선원들을 매수해뒀거든요. 강대성이 윤서를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잘했구나. 저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윤서가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박태준이 중환자실로 들어와 급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 강진호가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태준이 검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 1년 전 도련님 사고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강대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놈이 직접 썼다는 말이냐? 네, 강진호의 친필이 확실합니다. 박태준이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2월 15일 브레이크 라인 절단 완료. 12월 16일 사고 발생 확인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서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정말 인간이 아니야. 이제 강진호는 법정에서 확실히 단죄받을 거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대성이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늦었지만 내 원수를 갚아줬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진호가 조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 이 수첩은 당신 것이 맞습니까? 형사가 수첩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강진호가 발버둥쳤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당신의 친필이 확실하다고 나왔는데요. 그럴 리 없어. 누군가 내 글씨를 따라 쓴 거야. 강진우 씨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형사가 냉정하게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강진우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녁 8시 윤서가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1층 로비에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건설 이사장 윤서입니다. 윤서가 단상에 서서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1년 전 우리 회사 강진우 전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강진우 전 전무가 직접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물증을 발견했어요. 윤서가 강진우의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증거가 확실한 건가요? 네, 경찰 수사 결과 강진호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진호가 오늘 제 아이들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충격을 받으며 더욱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조카들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권 때문에 가족까지 해치는 인간이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앞으로 대성건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강진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겠어요. 윤서가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서가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강대성이 TV 뉴스를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잘했다. 당당하고 멋있더라.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강대성이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윤서 씨, 벌써 인터넷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어떤 반응이에요? 강진우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윤서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밤 10시 검찰청에서 강진호에 대한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진호는 살인교사, 납치, 폭발물 사용 등 중죄로 구속 수감됩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와 공모한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강진호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걸. 강진호가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는 직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강진호가 감옥에 갔다. 이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 직원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서가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직원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성건설을 만들어 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대성건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건강 회복과 경영 투명성 확보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어요. 윤서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야. 박태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협력업체들도 재단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요? 감사한 일이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단 운영을 시작하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구세군 자선 냄비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갑시다. 윤서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강대성이 퇴원해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강대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강대성이 손주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윤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강대성이 감동하며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 세 사람이 조용한 식탁에서 저녁을 나눴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내일부터 뭘 제일 먼저 할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구세군 방문하고 그 다음에 미혼모 시설을 돌아봅시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가겠다. 강대성이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질 거야.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죠. 현우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밤 9시 윤서가 아이들을 재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 나쁜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아이들이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강대성이 서재에서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원수를 갚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윤서와 아이들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가 내 뜻을 잘 이어받아 살아가겠다. 강대성이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자정,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강진호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모든 게 다 끝났어. 강진호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는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정직과 신뢰라는 새로운 사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순찰하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회사가 됐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대성건설의 주가 상승이 계속 보도됐습니다. 대성건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전 10시 윤서와 강대성이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이 발견됐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경숙 씨, 윤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 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이경숙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왔어요. 후원금 전달하러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아기들이 이렇게 컸다니. 이경숙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강대성이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써주세요. 10억 원이요? 이렇게 큰 돈을. 민준이와 서연이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 의미를 기념해서 매년 후원하겠습니다.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게 저희 목표예요. 오후 1시 서울 시내 미혼모 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장이 윤서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와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윤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며 여러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한 어머니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여기서 도움도 받아서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지원해 드릴게요. 윤서가 약속했습니다.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강대성이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봅시다. 윤서가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 온 가족이 평화롭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대성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시 눈이 펑펑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평창동 저택 정원에서 이제 두 돌이 된 민준이와 서연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눈을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야 눈.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눈이 예쁘지? 강대성이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눈사람 만들어줄까? 네, 눈사람.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윤서가 따뜻한 코트를 입고 나와서 행복한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괜찮다. 손주들과 노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뭐. 강대성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행복해질 줄 꿈에도 몰랐지. 강대성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서 씨, 현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윤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재단 일 때문에 늦었어요. 오늘 전국 20개 시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했나요? 어머나, 정말 기뻐했어요. 윤서 씨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현우가 뿌듯해하며 보고했습니다. 강대성이 손주들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올해 재단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됐나?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전국 신계 시설을 지원하고 미혼모 300명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윤서가 자랑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500명의 아이들에게 지급했고요. 정말 대단하다. 진우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할까. 강대성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옹알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배고파요. 어머, 우리 민준이가 벌써 그렇게 말을 잘해? 윤서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말이 늘었어.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엄마, 서연이도 밥 먹을래요. 서연이가 윤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알았어, 우리 공주님.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식사 후 세 어른이 벽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지원 사업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해외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윤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빈곤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 같은 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대성건설의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 건설업과 연계해서 하면 더 의미가 있겠구나. 강대성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TV에서 강진호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강진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1년간의 재판을 통해 살인교사와 납치 등의 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강대성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보기 싫어.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맞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살아요. 윤서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서 씨, 내년부터는 대성건설 회장직을 정식으로 맡으실 생각 없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재단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윤서 뜻대로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강대성이 윤서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밤 9시 윤서가 아이들을 재우려고 방에 올라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랑 눈사람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땠어? 저도 좋았어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삼촌이 있어서 행복해요. 서연이가 윤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착하네. 엄마도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윤서가 아이들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와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더 착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이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대성이 서재에서 회사 업무를 정리하며 박태준과 통화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어요. 박태준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투명 경영 덕분에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따낼 수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직원들 보너스는 넉넉히 줘라.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모든 직원이 만족할 거예요. 고맙다.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강대성이 만족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서가 1년 전 아이들이 처음 발견된 명동 구세군 자선 냄비를 찾아갔습니다. 이경숙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 1년 만이에요. 윤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매년 이날은 꼭 오겠다고. 윤서가 손에 든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정말 잘 커요. 이제 말도 잘하고 걸음도 제법 걸어요. 그때 그 작은 아기들이 벌써 그렇게 컸다니. 이경숙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경숙 씨가 그날 아이들을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눈 오는 날의 아기들을. 운명이었나 봐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온 게. 윤서가 자선 냄비를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요즘 신문에서 계속 좋은 소식만 나오던데요? 재단 일 말씀이시죠? 네, 전국에서 도움받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이경숙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저도 도움받았던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세상이 이사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윤서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올해 마지막 후원금이에요. 또 이렇게 많이. 정말 감사해요. 내년에도 계속 후원할 테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오후 3시 윤서가 진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윤서가 가방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민준이는 오빠를 정말 닮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어릴 때랑 똑같고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해줘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진호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제 모든 게 평온해졌어요. 오빠가 원했던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가 됐어요.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오빠도 그런 일을 좋아했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직접 데리고 와서 아빠를 소개해 드릴게요. 윤서가 일어나며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사랑해요, 오빠. 저녁 6시 저택에서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모두 건배합시다. 강대성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잘 이겨냈어요. 네, 건배. 윤서와 현우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작은 컵으로 따라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이도 건배. 건배.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현우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도 우리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러게 현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강대성이 현우를 고마워했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재단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는 거요. 그리고 윤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진우 오빠가 다녔던 학교에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진우도 그런 걸 좋아했을 거야. 강대성이 동의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세 어른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1년이었어요. 윤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지. 진우가 하늘에서 다 계획해 준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진우 그놈이 워낙 똑똑했으니까. 강대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려요. 그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살자. 밤 11시 윤서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진우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택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대성이 손주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서연이가 눈 쌓인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또 눈사람 만들어요. 좋다. 우리 더 큰 눈사람 만들어 보자. 엄마도 같이 해요. 알았어, 서연아. 엄마도 같이 할게. 온 가족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그 사진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진정한 행복을 찾다라는 제목과 함께 가문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쌍둥이가 자선 냄비 앞을 지나가며 뒤돌아 환하게 웃는 모습 위로 행복은 나누는 자의 것이라는 메시지가 흐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민준이와 서연이의 이야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자선 냄비에 버려진 두 아이가 할아버지 강대성 회장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친엄마 윤서가 환경미화원에서 대기업 이사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강진호의 악행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과 정의의 승리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혈연보다는 사랑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의 위대함과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윤서가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처럼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메시지도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